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울을 선물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거울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은 거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20년간 1000가구를 조사한 연구 결과와 심리학자들의 놀라운 발견, 그리고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혼 20년을 맞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손거울이었습니다. 은으로 장식된 테두리와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그야말로 예술품 같은 거울이었지요. 남편은 이 거울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선물을 받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내 외모가 그동안 보기 싫었던 걸까? 내가 늙어 보였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아내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고 예전에는 웃고 넘어가던 일들이 다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6개월 만에 20년을 함께한 부부는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거울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거울 선물을 꺼리는 문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류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경험과 지혜의 산물입니다. 서양에서는 거울이 깨지면 7년간 불운이 따른다는 미신이 유명합니다. 이 믿음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거울이 영혼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인간의 건강 상태가 7년 주기로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거울이 깨지면 그 주기 동안 영혼도 함께 손상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도 이 믿음은 계속되었고 거울 장인들은 거울을 다룰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울 선물은 나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별을 암시하는 불길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거울을 주고받는 것은 곧 헤어질 징조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선물 문화에서 거울은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거울의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청동 거울이 사용되었는데 중국인들은 거울이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과 동시에 악귀를 쫓기도 하고 불러들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진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도교에서는 거울을 귀신을 물리치는 법기로 사용했지만 동시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신성한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거울은 신성한 물건입니다. 일본 신화에서 야타노카감이라는 거울은 3종의 신기 중 하나로 황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보물입니다. 이처럼 거울은 단순히 모습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빛을 반사하는 성질 때문에 기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말에 기륭과 재난은 움직임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빛의 굴절이 원인이 되어 집안의 풍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거울의 위치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잘못 배치된 거울이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거울 선물이 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신의 영역이 아니라 실증적 연구의 대상입니다.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외출 전 옷차림을 확인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8번에서 10번 정도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화장을 하거나 고치는 시간까지 합치면 더 많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인식 또는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생후 18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울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아이의 이마에 붉은 점을 찍어놓고 거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거울 속 아이에게 손을 흔들지만 이후의 아이들은 자기 이마를 만지며 점을 확인합니다. 이는 거울 속 모습이 자신임을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울 속 모습을 다른 아기로 인식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반영적 자의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인간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으로 동물 중에서는 침팬지, 돌고래, 까치 등 극소수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울을 통한 자기 인식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자기 관리와 성찰의 도구가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자기 비난과 열등감의 원천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거울을 선물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를 좀 더 가꾸어 보세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나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자신을 돌보세요. 물론 선물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지 예쁜 거울이어서, 실용적이어서, 혹은 상대방이 거울을 좋아할 것 같아서 선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무의식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울 선물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울을 선물 받은 커플의 이별률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23%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연구팀은 거울 선물이 상대방에게 외모에 대한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존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자존감을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결점만 보게 됩니다. 주름이 늘었네, 살이 쪘네, 피부가 안 좋네, 이렇게 자기 비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적 자기 대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이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심리치료 기법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타인이 거울을 선물함으로써 강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울은 오래전부터 영혼의 창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인들은 거울이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신비한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거울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이 거울에 비친다고 여겼기 때문에 거울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신성한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청동 거울들은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또한 거울은 태양신 라와 연결된 성스러운 물건으로 사제들이 의식을 집행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울의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청동 거울이 사용되었는데 중국인들은 거울이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과 동시에 악귀를 쫓기도 하고 불러들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도교에서는 거울을 악령을 물리치는 법기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팔괘경이라는 팔각형 거울은 나쁜 기운을 반사시켜 돌려보낸다고 믿어 대문 위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중국 고전에는 거울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 선비가 거울을 통해 미래를 본다는 이야기, 거울 속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전설, 거울이 진실을 가려낸다는 설화 등이 전해집니다. 이는 거울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초자연적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들도 거울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무당들이 수호신의 신체로 쓰는 명두는 지금도 금속으로 만듭니다.
주로 북두칠성을 뒷면에 그려넣은 칠성명두인데 이는 거울이 단순히 반사하는 물건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진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구슬할 때 무당이 명두를 사용하는 것은 신령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거울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는 신부가 시집 올 때 거울을 혼수품으로 준비했는데 이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용도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밝게 하고 애군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함부로 다루거나 선물하는 것은 삼갔습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지만 동시에 영적 에너지를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물로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영혼의 흐름을 교환하는 행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타인에게 건네는 것은 나의 기 일부를 내주는 것으로 여겨져 불길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오래 사용하던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깨진 거울을 그대로 두는 행위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깨진 거울에 대한 금기는 매우 강력합니다. 풍수에서는 깨진 거울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거울이 반사해야 할 빛의 조화가 끊기면 그 틈으로 불운과 부정적 감정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깨진 거울을 보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드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반응입니다. 깨진 물건은 불완전함과 파괴를 상징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거울이 금이 가거나 깨졌다면 즉시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깨진 거울을 치울 때도 조심해야 하는데 신문지에 잘 싸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깨진 거울을 버릴 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버리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비춰준 거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국 진나라 시대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나라 관리 서덕원이라는 사람이 수나라가 쳐들어올 때 아내와 헤어지게 되자 거울을 둘로 쪼개어 한쪽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정월 대보름에 장안 거리에서 거울을 팔면 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1년 후 서덕원은 장안 거리에서 한 노파가 거울 반쪽을 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거울 반쪽과 맞춰보니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거울 뒷면에 시를 써서 아내에게 보냈고 이 애틋한 이야기를 들은 수나라 귀족이 아내를 풀어주어 두 사람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파경은 깨진 거울, 즉 헤어진 부부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의미하는 말로 변한 것이지요.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거칠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재회의 약속이 영원한 이별의 상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일본의 한 풍수 전문가가 20년간 1000가구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조사가 아니라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장기 연구였습니다. 거울을 선물로 주고받은 가정의 76%에서 가족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종류의 선물을 주고받은 가정에서는 32%만이 유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는 2배 이상의 차이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연구자는 거울을 선물 받은 가정들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진 경우, 자녀가 반항적으로 변한 경우,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건강 문제가 생긴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거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가진 상징성과 심리적 영향, 그리고 문화적 믿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거울의 크기와 문제의 심각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전신 거울을 선물 받은 가정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울이 클수록 자신을 더 자주, 더 오래 보게 되고 그만큼 자기 평가의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풍수에서는 거울의 위치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면 집 안에 들어오는 행운을 바깥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울이 그것을 반사시켜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현관 주변에 거울을 놓고 싶다면 정면보다는 측면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왼쪽에 두면 재물운, 오른쪽에 두면 출세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침실에서 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쌓인 나쁜 기운을 배출하는데 거울이 그것을 다시 반사시켜 우리 몸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중에 잠에서 깨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어 숙면을 방해한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거울이 자신의 운기를 빨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침실의 거울은 천이나 커튼으로 가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모든 거울 선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심리학 연구와 상담 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첫째, 관계가 불안정한 연인 사이입니다. 거울은 서로의 결점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계에 긴장이 있는 상태라면 거울 선물이 그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준 건가? 나더러 좀 더 꾸미고 다니라는 뜻인가? 이런 의심과 불안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3년째 사귀던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로 비싼 화장대 세트를 줬습니다. 큰 거울이 달린 화장대였죠. 여자친구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소 화장을 제대로 안 해서 남자친구가 불만이었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고 결국 6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거울을 선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외모나 존재에 대한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자기 반성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자기 비난의 도구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늙었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모에 대한 불안을 신체 이형 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고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신이 추하다고 믿는 증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거울은 고문 도구나 다름없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결점만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셋째,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도 거울 선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비친다는 인식이 생겨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왜곡되게 인식하기 쉬운데 거울이 그런 부정적 자기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겪었거나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직후라면 거울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매우 가혹해지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실패한 나, 버림받은 나라는 이미지만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지혜로운 조언이 있습니다. 거울은 마음을 비추는 것이니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거울은 상대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이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거울을 선물했거나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불운을 막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 자주 확인하라는 뜻으로 준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 거예요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면 무의식적 불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의미는 결국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거울을 줄 때 이런 카드를 함께 넣어보세요. 이 거울에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만 비춰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거울의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함께 미소 짓거나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는 공동의식을 만들면 거울은 불화의 매개가 아닌 좋은 기운의 반사체로 바뀝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인 후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둘이 함께 보면서 오늘 옷 잘 어울리네, 표정이 밝아 보여, 행복해 보인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거울은 그저 물건일 뿐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과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찬 순간들을 거울 앞에서 만들어가면 그 거울은 행복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언어로 의미를 더 씹히는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느껴요 라는 말 한마디로 영적 교환의 에너지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상징을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언어의 힘입니다. 또한 거울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결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반짝거리네, 미소가 예쁘네, 건강해 보이네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자기 암시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거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거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해석의 차이임을 보여줍니다. 서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거울을 오히려 행운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들은 거울을 진실을 비추는 도구, 자기 성찰의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거울을 주는 것을 정직함과 명예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지요. 특히 르네상스 시대 이후 유럽에서는 거울이 교양과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름다운 거울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와 지위의 표시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수험생에게 거울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주는 것인데 이는 시험 문제가 거울처럼 환하게 보인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거울과 함께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잘 보이고 잘 붙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거울을 자기 성찰과 리더십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왕이 3명의 청년에게 작은 손거울을 주며 3년간 여행하라고 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두 청년은 거울을 입고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배웠지만 한 청년은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결국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본 청년이 왕이 원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맥락과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문화적 배경과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서양인에게는 자기 성찰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울이 동양의 전통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입니다. 거울은 그 자체로 불길한 물건이 아닙니다. 거울은 단지 관계의 에너지와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상징적 물체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거울을 선물하려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행을 부르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마음의 왜곡된 반사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것은 서로를 따뜻하게 비추는 진심의 빛입니다. 만약 거울을 선물하고 싶다면 왜 거울을 주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인가요? 선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거울 선물에 얽힌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무엇을 줄 때 그것이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 하나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집에 선물 받은 거울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거울을 선물하려던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거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세상과 나,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매개체입니다.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치는가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면 거울은 그 사랑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난과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면 거울은 그 어두움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거울에는 오늘 무엇이 비치고 있나요?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인가요? 아니면 가혹한 평가인가요? 타인을 향한 배려와 이해인가요? 아니면 요구와 기대인가요? 그 거울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의 나도 충분히 아름다워.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기억하세요. 진정한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